보장 분석팀 교육입니다. 오늘은 실손인데요. 자, 몇 가지만 중요한 포인트 찝어드릴게요. 2009년 7월 이전에 1세대 실손이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1세대 실손만 40% 보장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실제 의료비 부담이 막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 중에 또는 해외 근무 중에 이 부분을 소비자들이 알고 1세대 실손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치료비에 대해서는 1세대 실손만 보장이 되면서 2, 3, 4세대 실손은 보장하지 않는데 자, 이는 손해보험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약관에 국내 병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이 안 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실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방병원 입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한방병원 통원 이건 보장이 안 됩니다. 자, 입원 의료비는 한도가 상품마다 좀 달라서 어떤 거는 3,000, 어떤 거는 5,000, 어떤 상품은 1억 이렇게 입원 의료비의 한도가 좀 다른데요. 1세대 실손의 좋은 점은 자기 부담금이 빵원입니다. 보장 금액 내에서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잘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특약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입원 의료비와 상해 의료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구분이 없이 가입 금액 내에서 보장을 100% 180일 이내에 받는 내용이고요.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입원 한도와 통원 한도 그리고 면책기간이랑 또는 자기부담금 이런 내용들이 다르게 돼 있고 보장 내용도 좀 차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말씀을 좀 찝어드릴게요. 급여 항목의 한방병원으로 보상이 되도록 표준화 이유는 바뀌었지만 1세대 실손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입원 치료는 100% 보상이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약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1세대 실비 약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입원 의료비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원실료, 입원제 비용, 수술비와 그 밖에 병실료 차이까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가입 금액 내에서는 전액 다 보상 처리가 되는 1세대 실손이고 자, 요 빨간 줄로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님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을 받지 않은 질병의료비는 40%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요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나의 과실이 만약에 많거나 절대적이라면 대부분은 보험 처리를 안 하겠죠. 할증이 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원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자동차 사고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실제 실비에서도 40%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점 굉장히 사례는 좀 많이 있겠지만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어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번 항목부터 보여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보험 약관의 해석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알고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설명돼 있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보상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세대 실손에서 2번 의료비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보상을 안 한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치질이나 또는 직장 항문 관련 질환은 1세대 실손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 치액이나 치질 같은 경우 수술하고 입원을 하시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세대 실손부터는 또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실비에서 안 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수술비나 기타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같은 그런 특약으로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한 치아에 대해서도 K00에서 K08까지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지만 표준화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치과 치료는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아예 1세대 실손은 치과 치료에 대한 제가 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아예 면책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성 생식기라든가 여기 보면 임신 출산 산후기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입원 일당 정액 담보와 생명보험사의 수술비와 좀 다른 점인데 생명보험사는 보상을 합니다. 왜? 생명보험사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담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됐던 부분들도 생명보험사의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는 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 중에 산모가 꼭 이런 오코드로만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산모나 또는 이런 아이 출산 임신 과정에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성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또 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쟁들이 있는 내용들인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천성 코드, Q코드 이런 거 보장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일부 상품들은 선천성으로 인한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 종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실비에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어서 직간 접촉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자, 대부분 이제 실비에서 우리가 보통 생활 중에 많이 청구하는 게 피곤해요 해서 비타민 주사를 맞거나 뭐 영양제를 맞거나 이런 것들의 분쟁들이 좀 있는 건데, 약관이 뭐 4세대보다는 그렇게 또 제외사항이 많진 않지만 분명하게 신체 검사나 예방 접촉이나 피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원칙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측면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질병이 확실히 의사의 진료와의 치료 목적의 영양제나 또는 기타 등등의 치료를 받게 되면 또 그것도 보상이 되는 반대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탈모 이런 거 이제 보상이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별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 명시된 거는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유의 분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치아 코드도 K00, K08은 아예 보상이 안 되지만 표준화 이후에는 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는 부분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거겠죠. 자, 임신 코드 O 코드도요, 일반 산모들이 N 코드가 나오거나 다른 질병 코드로 인해서 충분히 입원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실무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좀 있습니다. 선천성 코드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한방병원 얘기를 하다가 약관을 좀 보여드리게 됐는데, 자, 한방병원은 입원인 겁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한방병원, 한의원, 통원은 제외 돼 있죠. 그러니까 한방병원, 한의원, 입원은 보상. 이걸 지금 같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는 한방병원, 한의원, 입원 시에는 급여, 비급여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잘 봐주세요. 한방병원에서는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항목들이 많으면서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침술이나 진찰, 적외선 조사 요법, 한방치료, 부항이나 뭐 이런 기타 추나요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좀 고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장 분석 팀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시다 보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할까요? 목이나 그 다음에 척추나 어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골격계, 이런 부분들이 누구라도 좀 안 좋거나 피곤하실 수 있죠. 그런 이유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보상을 받게 해드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객님들이 아마 보험을 바라보는 인식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서 되게 요즘에 한방병원이 규모가 좀 제법 큰 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방병원이 양방, 한방 협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진료를 하고 다양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점은 각종 사고나 질병에 관련해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의외로 이런 치료를 입원해서 받게 되면 많은 비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라서 한방병원 1세대 실손 입원 치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실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과도 1세대 실손은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내에서 통원은 보상이 된다. 일반 의원이나 치과 병원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차이점을 이해해서 통원이니까 자기부담금 5,000원, 만원 있을 수 있습니다. 통원 한도 10만원 또는 30만원 또는 50만원 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상담을 잘 해주셔가지고 보상 마케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2003년 10월 이전과 2003년 10월 이후와 실손이 상해의료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이전은요, 내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병원비도 전액을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가입금액 내에서.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낸 비용 또는 산재에서 낸 비용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낸 비용까지도 저는 병원비를 하나도 안 냈는데 급여나 비급여나 발생 의료비는 내가 돈을 안 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발생 의료비 중심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2003년 10월 이후부터는 실제 내가 본인 부담한 의료비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종합보험 같은 거 보장 분석하다 보면 2003년 이전 종합보험이 좀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2003년 10월 이전의 실비는 갱신형이 아닌 점, 요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가입금액 자체가 작긴 하지만 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 300만 원이 납입이 끝났고 비갱신형으로 돼 있습니다. 만기가 보통 70세에 끝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거의 이게 사기 같은 보험이라서 보장만 타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증권을 만약에 확인하게 되면 고객님은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되겠죠. 자, 2003년 10월 이전에는 발생 의료비 중심이라는 거 밑줄 쳐드리고 싶고요. 의료비의 부담의 주체를 관계를 안 봅니다. 공단에서 냈든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이 대인으로 냈든 발생 의료비만 확인이 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게 2003년 10월 이전에 상해 의료비다. 자, 2003년 이후에는요, 약관이 바뀌고요. 다시 한번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없어도 2003년 10월 이전에 상해 의료비는 전액 돈을 돌려받습니다. 2003년 10월 이후에는 발생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입니다. 실제 내가 부담한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는 쪽으로 변경되게 되고요. 자, 치아 파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딱딱한 음식을 드시다가 많이 치아가 깨지게 되는데 실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나 레진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이제 골절 진단비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02.5 코드를 받아오시게 되면 골절로도 진단비를 받고 치과에 대한 비용이 50만 원, 100만 원 나오더라도 실비에서 가입 금액 내에서는 전액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해 의료비의 유의사항은요, 무조건 한 사고당 180일 이내 한도라는 점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뭐 골절로 인해 핀을 받게 되면 핀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1년 후에 한다거나 6개월이 훨씬 더 경과된 뒤에 한다거나 그랬을 때 비용은 상해 의료비에서는 보상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액 비급여 100% 가입 금액 내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치료를 미루다가 6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청구하셔도 보상을 못 받게 된다는 점, 그 어떠한 경우라도 상해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점, 입통은 구분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과실이 좀 있겠지라고 뭐 다툼도 일어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모르겠지만 최종 합의가 되게 되면 나의 과실만큼 내가 부담한 병원비를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사례를 들어갖고 좀 설명드릴게요.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고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의를 해요. 자, 그리고 끝난 건 줄 알아요. 이때 나의 과실만큼 상계 처리를 해서 내가 실제 내 과실만큼은 병원비를 보상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는 실손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 마케팅에 되게 중요하고, 또한 1세대 실손에 따라 상해 의료비죠, 중복으로 또 청구해서 보장을 또 받을 수가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보험회사에다가 실제 최종 합의된 확인서를 받아서 나의 과실만큼 얼마나 의료비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만큼을 다시 청구하면 보험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본인 과실만큼 의료비를 합의금에서 공제했다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실만큼 삭감된, 내가 실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실손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통 하느냐,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방병원을 갈지 정형외과를 갈지, 한의원도 요즘에는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호텔같이 보여요. 그렇게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을 합니다. 지불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이제 번호가 나오거든요. 이 번호를 이제 안내데스크에 얘기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뭐 합의도 하고 통원 치료도 하고 퇴원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데 오늘 주제는 1세대 실손이잖아요. 자, 1세대 실손은 한방병원이 보장이 입원 치료 시에는 되니까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만약에 한방치료를 입원 시에 1세대 실손을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사고를 접수하고 또 어느 정도 피해를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와 치료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면 실비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해드리면 상해 의료비 특약은 100%, 2003년 10월 이전이요, 2003년 10월 이후는 50% 발생한 의료비를 또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가 내가 과실만큼 자보에서 보상받지 못한, 내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만큼은 실비에서 또 보상받을 수 있는 점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병원에 방문해서 이런 치료를 받게 되고요. 자, 지불보증서를 받게 되고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또 보상 실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건강보험으로 자동차 사고지만 접수를 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제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 처리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동차 사고라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입원해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개인보험에 숨어있는 아주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포함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뭐 할증지원금이라든가 안심치료비라든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부상,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특약들을 뭐 입원 일당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장을 좀 잘 받아야 되겠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상 실무, 한방병원, 뭐 해외 발생 의료비, 치과, 2003년 이전, 2003년 이후에 상해 의료비 안내를 드렸는데, 자, 우리 보장 분석팀 교육 유익하셨죠? 자, 많은 설계사님들 저희 보장 분석팀 오셔가지고 보장 분석 전문가, 우리가 보상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되면 영업에 자신이 생기실 거예요. 자, 우리 고객님들도 웬만하면 내가 보험에 대한 상담을 약관을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 실무를 배우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좋은 설계로 보장 자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들과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보장 분석팀에 연락을 주셔서 리모델링, 보장 분석, 증권 분석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두의 보상, 모두의 설계, 모두의 보장 분석 정닥터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